안녕하세요. 스티치나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욕심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니 돈만 생기면 도박. 본전 생각에 멈출 수가 없네요. 라는 사연입니다. 저희 도박설 역사를 한번 풀어보고자 해요. 아마 처음 시작은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무리 중 한 친구가 스포츠 토토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소개해줬어요. 간간히 하면서 5,000원으로 10배당 맞춰서 새벽에 족발 시켜 먹는 그 재미랄까요? 시작은 단순히 재미였어요. 당시에는 알바를 하고 있지 않아서 부모님께서 주신 용돈으로 담뱃값 그리고 야식비 등등 소소하게 즐겼었는데 그렇게 즐기다가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고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지에 가서 취업을 하고 막상 혼자 하려니 분석 아닌 분석을 하는 게 재미도 없고 경기도 점점 안 보게 되고 결국 토토와는 멀어졌어요. 그때 그렇게 잊고 살았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주변에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토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인이고 모아둔 돈도 있고 돈 버는 능력이 되니까 사람들 따라서 또 다시 토토를 하게 되었네요. 처음에는 10,000원, 20,000원 소액으로 즐겼는데 소액으로 고배당 노리다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든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니 2폴, 3폴, 베팅 10만원, 20만원, 많게는 30만원까지 한번 베팅하는데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먹죽 하다가 농구 시즌 시작되면서 실시간까지 해보게 됩니다. 평균 1시간 30분에서 2시간에 한 번 먹을 수 있었던 걸 10분에서 20분으로 4번 베팅 시간이 짧아 많이 먹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무조건 먹는다고만 생각했을까요? 언제부터인지 계속 잃기만 했습니다. 화가 나더라고요. 더 짧은 시간 안에 본전 또는 수익을 내야겠다는 욕심에 다른 걸 찾아보다가 사다리를 알게 되었어요. 이 게임은 결과가 5분, 10분이면 바로 나오고 또 베팅 가능하고 본전 찾고 손 털자 생각하고 사다리를 타기 시작했어요. 28살에 취업해서 결혼 자금 모으기 위해 매달 80만원씩 모았던 적금까지 깨면서 그 돈을 허무하게 다 날렸습니다. 한 달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2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없어진 느낌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대출할 생각도 없었고 잘 몰랐어요. 어렵다고만 생각했고 단순히 카드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신용 등급도 좋았고 빚도 없으니 대출이 무슨 ATM 기기 마냥 신청하면 다 되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놀랐어요. 이렇게 쉬울 수가. 사다리로는 먹기 힘드니 부스탑이 그래프로 눈을 돌렸습니다. 처음에 300만원 대출했는데 10분 만에 다 날려버렸어요. 그때 눈앞이 깜깜해져야 정상인데 오히려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500만원 또 다시 대출. 이번엔 1,000만원 땄어요. 대출 800만원 상환하면 200만원 생기네? 이때 적금 깬 금액까지 딸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200만원 순식간에 증발했네요. 800만원 대출금 금리도 낮은 상황이라 매달 20-30만원 납부. 제 월급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그마저도 증발했어요. 이게 사람 눈이 뒤집히니 절제가 되질 않더라고요.
짧은 기간 내에 대출이 많아지고 대출금도 증가하니 신용도도 떨어지고 금리도 올라가고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은 이제 못하는 상황까지 오자 저축은행에서 차 담보대출, 신용대출까지 하다 보니 어느새 한 두 달 사이에 대출금이 4천만 원가량 나왔어요. 월급의 반이 대출금 납입으로 빠져나갈 생각에 아찔했네요.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도박은 이제 손절하고 열심히 빚이나 갚자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또 1년 이상 열심히 상환하고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아껴가며 지내면서 3,200만 원가량 남아서 대환 대출로 금리 13% 만들어 점점 살만해질 수 있겠다 느꼈어요. 그러다 회사가 어려워지고 19년 9월 25일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많지 않은 퇴직금, 매달 납부해야 되는 대출금, 부담되었어요. 무슨 정신으로 대출금을 벌자 하면서 답은 토토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걸로 매일 30만 원씩 딴다 생각하고 한 달이면 900만 원, 네 달이면 대출 상환할 수 있어. 쓰레기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쉽나요? 그렇게 쉬웠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을 텐데. 풀쿼터 게임을 지고 실시간으로 원금 회수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자 그래프를 이 패턴으로 또 시작했어요. 그래프로 돈을 증발시키기 시작하니 또 눈이 돌았던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이제 답도 없죠. 미친 거죠. 무직자의 부채 3,300만 원 누가 대출해 준답니까? 결국 카드론부터 시작해서 차 담보까지 2천만 원 대출했네요. 그것마저도 홀라당 날려먹고 주택 청약 담보대출 390만 원까지 다 날렸어요. 페이코 소액 결제, 현금 서비스 안 해본 게 없네요. 그마저도 홀라당 다 날리고 나니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친구들이 놀자고 연락 와도 수중에 돈이 없어서 나가지도 못하고 연락도 안 받았어요. 대출금 카드값만 200만 원이 훌쩍 넘어버리기 시작하니 똥줄이 타죠. 급하게 일용직으로 일을 다녔어요. 매일 87,500원씩 받으면서 그 돈 빚 갚는데 돈 써야 된다 다짐하면서도 잃어버린 금액의 10%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도라이 같은 생각으로 4일 모아서 30씩 그래프. 결과는 다 날려버렸죠. 이제 대출은 안 되고 지인에게 손을 벌리게 되었네요. 친동생에게도 거짓말하면서 500 빌렸고 빚이 5,600가량 되니까 500은 큰돈도 아니게 느껴지더라고요. 운 좋게 500으로 1,700만 원까지 땄었는데 더 딸 수 있다는 욕심에 계속 진행. 절제하지도 못하는 나약한 제 자신이 너무도 싫어지네요. 1,700만 원 증발 한순간이었습니다. 대출금 갚아야 될 날 하루 전까지 와서 다 날렸으니 진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에게 1,000만 원 대출 부탁했어요. 매달 돈 보내주겠다고. 친구의 신용이 좋아서 금리가 2.98%밖에 안 되기 때문에 3년으로 매달 28만 3천 원씩 져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친구 덕에 12월달 대출금 카드값 등등 해결하니 700만 원 남았습니다. 1월달은 생각도 안 하고 700만 원을 또 날려버렸네요. 똑같은 패턴, 똑같은 상황. 차량 담보대출이 2주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시간은 충분했다고 생각했어요. 일당을 받으니까요.
충분한 시간이라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래프를 안 하니 집에 있는 시간이 무료하고 심심해지면서 돈 생각 욕심이 또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중독된 거죠. 일당도 다 날리고 나니 급해졌어요. 대출은 안 되고 200만 원 정도 구하고 싶었어요. 더 이상 지인에게 손 벌리면 제가 능력이 안 돼서 갚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무직자 대출을 찾아보니 폰테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법이지만 돈과 도박에 미친 새끼 마냥 해달라고 했어요. 3회선 추가, 본인 핸드폰 포함 4회선, 입금 금액 250만원, 담보대출금 납부할 60만원 빼고 190만원 투자했지만 결과는 아시겠죠? 이제 대출금 갚고 수중에 남은 돈 5천원. 일용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4대 보험 가입하고 큰 기업의 파견직으로 3일부로 출근하고 있어요. 일당을 못 받죠. 그래서 저축은행 측에 300만원 대출 문의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연락하랍니다. 오히려 잘 됐죠. 오늘 가능했으면 주말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월요일 결과가 승인되면 대출금 바로 선입금하려고 해요. 부결된다? 만세 부르고 회생 신청하려고 했는데 회생 시 적어도 대출금 이외부는 납부해야 된다고 하네요. 현재 대출금 5,350만원 가량 있고 빌린 돈 1,500만원 해서 6,850만원이네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서 돈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네요. 더 이상은 제 능력 밖이라 단도하기 위해 사이트도 탈퇴 요청하고 주소 삭제했어요. 뭔가 허무하긴 하지만 홀가분하네요. 다들 힘드신 거 압니다. 같이 이겨봐요. 도박이 아니라 건전한 취미생활을 찾도록 노력해야겠어요. 사연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